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한 거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제5과목 소방시설의 요 구조 원리가 나오죠. 그래서 101번에 보시면 여기 수신기죠. 요 수신기의 형식 승인하고 요 기술 기준상 수신기의 요 구조하고 일반 기능인데요. 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화재 신호를 요 수신할 경우에는 요 수신기는 2개 이상의 그 지구 표시장치, 지구창에 각각 화재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요건 맞는 얘기죠. 두 번째는 요 예비 전원 회로에는 요 단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즈 등 과전류 요 보호 장치를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자, 수신기가 두 회선이 동시에 작동돼도 화재 표시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감지기의 감지나 아니면 발신기의 요 발신 개시로부터 수신기는 요 수신 완료까지의 그 소요 시간, 비축적형일 경우에는 5초 이내고요. 축적형일 경우에는 60초 이내에 화재를 갖다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요 부식에 의해서 전기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이나 아니면 요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 가공하거나 방청 도장해야 되는 거죠. 요건 전기적 기능이 아니고 뭐예요? 기계적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 기계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나 나사, 그다음에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된다. 요거는 단자 같은 거 이건 전기적인 용어죠. 그래서 요건 기계적 기능이 아니고 전기적 기능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01번 같은 경우는 요 수신기의 형식 승인하고 요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1번에서 요 4번까지가 있는데요. 요건 여러분이 여러 번 암기하지 말고요. 많이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102번 가죠. 자, 102번은 요 비상방송 설비죠. 요 비상방송 설비에 요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요 배선의 설치 기준 중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화재로 인해서 하나의 층의 확성기나 아니면 배선이 단락 또는 요 단선이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다음에 2번에 여기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에 따라 설치한다 했는데 여기 틀린 거죠. 자, 이 전원 회로는요, 반드시 이건 내화 배선으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밖에 배선이 있죠. 기타. 이놈은 내화 배선이나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원 회로는 반드시 내화 배선, 그 밖의 배선은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2번도 바로 틀린 거죠. 3번에 전원 회로의 요 부속 회로는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500V의 절연 저항 측정기, 500V가 아니고 요건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갖다 사용을 해서 절연 저항 값이 0.1메가옴 이상 되어야 된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비상방송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이나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한다. 다만 여기 약전류 회로라고 나왔는데 약전류 회로는 우리 소방에서 100V 미만이 아니고요. 60V 미만이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그래서 102번은 바로 1번이 맞는 답. 다음 103번 가죠. 자, 이 103번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요 기준 개수 맞는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에 기준 개수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0층 이하일 경우에는요, 공장이나 요 창고인데요, 레크식 창고를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장 창고 같은 경우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할 경우에는 기준 개수가 30개, 그 밖의 것은 20개가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여기 판매시설하고 요 복합 건축물, 요 놈은 기준 개수가 30개, 그 밖의 것은 20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헤드의 그 부착 높이가 8m 이상이면 기준 개수 20개.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미만일 경우에는 10개라는 거. 이건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는 층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준 개수가 10개가 되죠. 그 다음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그 다음에 이 지하가나 지하 역사 같은 경우는 여기 기준 개수가 무조건 30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폐쇄형 헤드 사용할 경우에 이 기준 개수는 여러분이 그 실기시험에 설계 시공 같은 데서 꼭 필요로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원의 양 계산할 때 기준 시간이죠. 그래서 29층보다 아래인 거, 이건 20분 기준이에요. 또 요 30층부터 49층까지 요 놈은 기준 시간이 40분. 그 다음에 50층 이상이죠. 자, 50층 이상은 기준 시간이 1시간, 6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9층 이하는 기준 시간 20분,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기준 시간 40분, 50층 이상은 기준 시간 60분. 요 꼭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원의 양 계산할 때는 여기 1.6세제곱, 요거는 헤드 한 개에서 분당 80리터죠. 곱하기 20분 기준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1600리터니까 1.6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2세제곱은 80리터 퍼 분에다가 기준 시간 40분 곱하면 3200이니까 3.2세제곱. 그다음에 50층 이상일 경우 요 4.8루베는 80에다가 기준 시간 60분, 68이 48, 4800이니까 4.8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원의 양 계산하는 거 이것도 꼭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근데 아파트가 지하층을 제한 층수가 50층이에요. 자, 그럼 아파트는 무조건 기준 개수가 10개라고 그랬죠. 자, 아파트 기준 개수 10개는 1번하고 요 2번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죠. 자, 오피스텔 층수가 몇 층이에요? 15층이에요. 11층 이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기준 개수가 몇 개예요? 30개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니까 11층 이상이니까 30개. 그래서 이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04번 가죠. 자, 104번은 전동기가 삼상 3선식 380V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전동기 용량 85kW, 역률 90%, 거리는 100m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전압 강화를 10V까지 허용해요. 그럼 전선의 최소 굵기는 약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요 삼선식이죠. 자, 이 삼선식에서 우리가 그 전압 강화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이 삼선식일 경우에는 전압 강화가 이건 30.8이죠. 곱하기 거리 미터에다가 소비전류 암페어죠.
놈을 뭘로 나눠줘요? 1000에다가 전선의 단면적 미리의 제곱이죠.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뭐예요? 전선의 최소 굵기 미리의 제곱, 요 A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A는 1000에다가 전압 강하 2 볼트죠. 30.8에다가 거리 L에다가 소비 전류 암페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어진 거 좀 거리는 몇 미터 나왔어요? 100m 나와 있죠, L. 전압 강하 10V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이 소비 전류 암페어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3상에서 소비 전력 있죠, P는 루트 3에다가 전압에다가 전류값에다가 코사인 세타 역류를 곱해주는 거죠. 결국 여기서 소비 전류 I는 루트 3 V의 코사인 세타 분의 전력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죠. 자, 전력 P는 요건 와트죠. 자, 킬로와트로 나와 있죠. 85킬로와트. 그러니까 85 곱하기 10의 3승 와트가 되는 거죠. 자, 루트 3에다가 사용 전압이 지금 380V. 자, 역률은 90%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0.9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비 전류가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143.49 암페어가 나오죠. 자, 이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는 즉 미리의 제곱이죠. 전선의 단면적 A는 30.8에다가 거리 100m 떨어져 있죠. 자, 소비 전류 지금 구했죠. 143.49 암페어. 1000에다가 곱하기 전압 강하는 얼마까지 허용이냐면 여기 10V까지 허용이죠. 그대로 10을 대입을 해주면 전선의 요 단면적이 44.19 단위는 요거죠. 미리의 제곱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가장 큰 사치가 요 44.2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4번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전압 강하 요 계산 공식, 요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단상 이선식하고 요 직류 이선식은 요 계수 35.6이죠. 35.6 Li 나누기 1000A죠. 그다음에 삼상 삼선식의 전압 강하 계산하는 공식은 요 계수가 30.8이에요. 그다음에 단상 삼선식이나 삼상 사선식일 경우에는 17.8이죠.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이 두 가지예요. 단상 2선식하고 삼상 3선식이죠. 105번 가죠. 자, 105번은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요 배관의 요 기울기에 관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 자, 1번에 여기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건식이나 아니면 요 준비 작동식 아니면 요 일제 살수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건식이나 준비 작동식 일제 살수식에서 요 기울기죠. 헤드를 향해서 상향으로 요 수평 주행 배관의 기울기는 500분의 1 이상. 그다음에 요 가지 배관의 기울기는 250분의 1 이상. 이건 맞는 얘기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요 배관은 수평으로 해야 된다는 거 맞는 얘기고. 자, 연소 방지 설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기울기가 1000분의 1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3번도 바로 맞는 얘기죠. 자, 4번에 보면 여기 개방형 미분무 소화 설비. 어떻게 보면 이건 일제 살수식이죠. 수평 주행 배관의 기울기 1000분의 1 이상인데 이거 틀린 거죠. 이게 500분의 1 이상이죠. 자, 가지 배관의 기울기 500분의 1이 아니고 이건 250분의 1이죠. 그래서 요 개방형 미분무 소화 설비는요, 요 건식이나 아니면 준비작동식 요 일제 살수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06번 가죠. 자, 106번은 P형 1급 수신기, 그 다음에 요 감지기와 요 배선 회로에서 회로의 그 종단 저항이 10k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발신기 보면은 발신기에 여기 단자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회로선이 같고 아니면 뭐 공통선, 뭐 경종선, 표시등선 쭉쭉 갔죠. 그래서 감지기에서 요놈이 여기 감지기가 있죠. 자, 회로선이 다 연결을 하고, 근데 공통선도 마찬가지죠. 요거 다 연결하고 어디로 와요? 이렇게 오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다 종단저항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단저항 값이 지금 10kΩ이에요. 근데 감지기 회로 저항이 배선의 저항이죠. 30옴, 릴레이 저항이 25옴, 회로와의 전압이 직류 24V일 때 감시전류. 자, 감시전류 요거 계산하는 공식은요, 릴레이 저항, 배선 회로의 저항, 종단 저항에서 릴배종,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아요. 분의 회로의 전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동작전류 있죠? 자, 이 동작전류는, 자, 이 감지기가 여기서 붙은 거죠? 자, 여기서 붙으면 전류는 여기가 붙었으니까 전류는 여기로 흐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종단저항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작 전류 값은 릴레이 저항하고 배선 회로의 저항, 종단 저항은 필요가 없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분의 회로의 전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 감시 전류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예요. 위의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감시 전류는 회로의 전압 지금 24V죠. 자, 릴레이 저항 25옴이죠. 자, 배선 회로의 저항 35옴. 종단 저항 10kΩ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kΩ이 옴으로 하면 10의 3승 오음이죠. 그래서 10kΩ이니까 요거는 10 곱하기 10의 3승 오음이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단위가 뭐예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이거 암페어죠? 그 요걸 미리암페어로 지금 물어본 거죠. 자, 미리암페어로 하려면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39 미리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르고 맞는 거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감시전류하고 요 동작전류 구하는 공식은 아마 여러분이 소방설비 기사 공부할 때 아마 머리가 뽀개지도록 아마 했을 거예요. 이미 아마 다 암기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암기를 꼭 해놓으셔야 되는 내용이죠. 107번 넘어가죠. 자, 107번은 지상 30층 아파트예요. 여기에다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했다는 거죠. 자, 세대별 헤드의 수가 12개예요. 한 세대당.
자, 옥상 수조의 수온의 양을 포함을 해서 확보해야 될 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최소 수온의 양이죠. 자, 아파트는 여러분 층수에 관계없이 기준 개수가 무조건 10개라는 거, 이건 뭐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온의 양 계산할 때 층수가 29층 이하일 경우에는 기준 시간 20분, 그 다음에 29층에서 29층에서 49까지죠. 예, 49층 이하까지는 기준 시간이 40분. 그 다음에 50층 이상, 이건 기준 시간 60분이라는 거. 꼭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자, 30층 아파트니까 무조건 10개죠. 수온의 양.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옥상 수조의 수온의 양도 같이 계산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수조에 저장할 것은, 자, 기준 개수 10개죠. 헤드 한 개당 80리터 per 분이죠. 자, 요 기준 시간 30층이니까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이 되죠. 곱하기 40분이 되는 거죠. 요게 얼마가 나와요? 4, 8, 32. 3.2세제곱미터 나오죠. 자, 요거는 일반 수조에 저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옥상 수조는 일반 수조에 저장하는 거 10개 곱하기 3.2세제곱. 요거의 몇 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42.67 세제곱미터가 되죠.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Q는 10개 곱하기 3.2세제곱 곱하기 3분의 1이 아니고 요거는 그 3분의 3이 되는 거죠. 일반 수조에. 그 3분의 4를 곱해도 42.67 세제곱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이 폐쇄형 헤드 사용할 경우 10층 이하 소방 대상물, 공장 창고, 특수가연물은 기준 개수 30개, 그 밖의 것은 20개. 근생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인데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일 경우에는 기준 개수 30개, 기타 20개. 또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20개, 8m 미만 10개. 아파트는 층수에 관계없이 10개. 11층 이상 아파트의 지하가나 지하 역사는 기준 개수 30개라는 거. 반드시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수온의 양 계산할 때 29층 이하 20분 기준, 30층에서 49층 이하 40분 기준이죠. 50층 이상은 60분 기준이라는 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 108번 가죠. 자, 108번은 도시기호인데, 소방시설 도시기호인데, 피뢰침을 설치했을 경우, 요 피뢰부에 도시기호로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피뢰부는 요 1번이 바로 피뢰부의 그 도시기호죠.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2번은 뭐예요, 이거? 2번. 이거 많이 여러분 보시죠. 이거 스피커죠, 스피커. 그래서 우리가 SP로 많이 표기하는데, 스프링클러도 SP로 표기하지만, 스피커도 SP로 많이 표기를 해요. 그래서 2번은 스피커. 자, 3번은 화재 댐퍼. 자, 4번은 전선관이죠. 요거는 입상,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입상. 전선관. 그 다음에 전선관을 밑으로 내려가는 거. 요건 입하라고 하죠. 아, 요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가? 이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입상. 아, 입하는 그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교재에 보면 부록편에 요 소방시설 도시기호가 나와 있어요. 기록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요 소방시설 도시기호 요거 2차 시험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죠. 2차에. 이 차 시험에 요 설계 시공에서 글이라고 종종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109번으로 가죠. 자, 109번은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요 음향장치하고 음향경보장치의 기준인데, 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 자,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 비상경보 설비죠. 비상경보 설비의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요거 맞는 얘기죠. 그러면 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요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 맞는 얘기죠. 자, 이 CO2 소화 설비인데 음향경보 장치는 소화약제 방사 개시 후 30초 이상 경보에 30초 이상이 아니고 1분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가스계 소화 설비. 요 가스계 소화 설비 있죠?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고 음향 경보 장치는 모두가 다 1분 이상이라는 거. 4번 마찬가지로 화로계노 화물하고 요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가스계죠. 그래서 음향 경보 장치는 소화약제 방사 개시 후 요거 1분 이상 경보하는 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CO2 소화 설비에서 음향 경보 장치를 보면은요, 화재 감지기하고 연동해서 자동으로 경보를 발해야 되고요. 약재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 네, 방송에 따른 요 경보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 스피커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라는 거. 다음 110번 가죠. 자, 110번은 요 연소 방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요. 연소 방지 도료의 요 도포에 관한 기준인데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여기 리본가스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요게 240mm가 아니고 요거 380mm죠. 2번에 시료의 배열은 전선의 직경 2분의 1 간격으로 폭 130mm가 아니고 폭이 이게 150mm죠. 150mm 이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은 온도 감지 센서는 불꽃과 가능한 멀리가 아니고 불꽃과 가까이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래서 맞는 답은 여러분 요 4번이에요. 자, 110번 같은 문제는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예요. 실기에서도 나올 확률이 적은 문제죠. 그래서 11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흘러보내도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연소 방지 설비에 연소 방지 도룡이 아니고 도료죠. 여기 오타가 났네요. 도룡이 아니고 도료. 이건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가는 정도, 이런 정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111번 가죠. 자, 111번은 요거는 우리 기사시험에서 자주 나오던 문제예요. 자, 총 유효 누설 면적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어떤 실이 있는데, 여기 실이 있고, 여기 또 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문이 있고, 여기에 문이 있고, 여기에 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의 틈새 면적이 0.02제곱, 여기도 0.02제곱미터, 여기도 0.02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여기 A4하고 A5가 여기 0.01제곱미터, 여기 0.01제곱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A4하고 이게 A5예요. 자, 4번하고 5번의 문은 서로 조건이 지금 외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조건이 서로 같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병렬로 계산을 하는 거죠. 병렬이라는 건 그대로 둘이 더하면 돼요. 0.01하고 0.01. 그래서 0.02제곱미터가 4번하고 5번의 합성 틈새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가 A1이 되고 1번, 여기가 A2, 여기가 A3죠. 지금 여기 A1, A2, A3는 다 조건이 서로 틀려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여기 A1하고 A2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이건 무슨 관계라고 해요? 직렬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직렬 관계일 때 합성 틈새 면적 1하고 2죠. 자, 요거는 루트. 요걸 푸는 방식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틈새 면적 0.02의 제곱분의 1. 이게 A1이죠. 자, A2 마찬가지로 0.02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분의 1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A1하고 요 A2의 합성 틈새 면적이 0.01414 제곱미터가 합성 틈새 면적이 되는 거죠. 해서 요 A1하고 A2의 합성 틈새 면적 여기가 지금 A1하고 A2의 합성 틈새 면적에서 0.01414가 나온 거예요. 문을 하나로 만든 거죠. 자, 그러면 A1, A2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어때요? 조건이 서로 같죠? 즉, 요 외부가 어떤 실에 내부하고 연결된 거죠. 요거 같은 실에. 이건 조건이 같은 거예요. 조건이 같으면 이건 병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병렬이기 때문에 A1 플러스 A2하고 A3 합이 그대로 병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0.03414가 나온 거죠. 요 두 문의 합을 그대로 합친 거예요. 자, 둘이 합쳤으니까 결국 저 문을 또 합친 거죠, 지금. 자, 그럼 여기가 A5, 여기가 A4죠. 요걸 둘이 합쳤으니까 하나의 문이 된 거죠. 요 놈이 지금 0.03 414가 나온 거죠. 이게 A1에서 A3까지
합성 틈새 면적이에요. 요 둘을 지금 합쳤죠, 우리가. 요 둘을 합쳤죠. A4하고 A5하고 합쳐서 0.02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합성 틈새 면적은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요놈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예, 직렬 관계죠. 그래서 둘이 직렬 관계니까 0.03414의 제곱분의 1. 이게 A1에서 A3까지. 그 다음에 A4하고 A5 0.02죠. 002가 아니고. 그래서 0.02의 제곱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합성 틈새 면적은 0.017 제곱미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합성 틈새 면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문이 있으면, 출입문이 있으면 여기 왁구가 되겠죠. 틀. 그래서 문이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 이 부분이 문이죠. 문. 자, 문하고 틀하고 사이에 틈새 면적, 요 부분이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틈새라고 하잖아요. 틈새. 틈새 면적이에요. 그래서 111번 같은 경우 우리 소방설비 기사 기계 분야에 매회 나오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111번 같은 경우는 한번 풀어보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데 직렬이나 병렬이냐 요건 여러분이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급기풍량 계산 방법 이 공식도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A는 총합성 틈새 면적이고 요 P는 실내하고 실외의 기압 차이죠. 파스칼. 그 다음에 요 N은 누설 면적 상수, 일반 출입문은 2로 하고요. 창문은 1.6으로 하죠. 그다음에 112번 가죠. 자, 112번은 예상 재현구역에 대한 요 배출구역 설치 기준인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예상 재현구역에 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어떤 예상 재현구역이 이렇게 요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배출구는 바닥 위에 천장, 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 부분에 설치한다. 배출구는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고, 여기가 천장, 여기가 바닥, 여기가 예를 들어 반자다, 여기가. 그럼 요 배출구는 여기가 중간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가 중간. 배출구는 중간 부분의 윗부분, 여기에다가 배출구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천장 또는 반자하고 요 바닥과의 요 사이에 중간 윗부분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상재현구역이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요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요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요 중간 윗부분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바로 틀린 거죠. 2번에 바닥 면적이 요 400제곱미터 미만인 예상재현구역의 배출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 배출구의 중심이 가장 짧은 재현경계의 하단보다 높은 하단보다 낮게 설치가 돼야 되죠.
배출구의 중심이 아니고 이게 하단이죠, 하단.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전철 이런 그 지하 역사에 가면 여기 보면 제연 경계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그 불연 재료로 이렇게 그 망이 유리같이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제연 경계예요. 자, 배출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 제연 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해야 된다. 배출구의 중심 있죠. 자, 배출구의 중심이 요 하단이, 이거 배출구라고 하면 요 제연 경계의 하단보다 높게 설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배출구의 그 중심이 아니고 배출구의 요 하단이 제연 경계의 요 하단보다 높게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예요. 4번 보면 400제곱미터 이상인 통로 외의 예상 제연구역에 요 배출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배출구 하단하고 바닥 간의 최단거리죠. 자, 여기 바닥이고 여기가 배출구면 요 하단거리의 거리는 최소한 2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통로 예상 제연구역 중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이게 지금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죠. 제연경계의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낮게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낮게가 아니고 높게 설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로 틀린 거죠. 그래서 11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 배출구 설치 기준은 여러 번 읽어봐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의 문제죠. 다음 13번, 113번 가죠. 자, 이 113번은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 어디예요, 주로? 강당 같은데요, 강당. 학교 같은데 아니면 어떤 그 대학에 가면 강당 있죠. 강당에 가보시면 여기가 출입구. 여기가 주출입구죠. 여기도 주출입구예요. 출입구가 2개예요. 그럼 이쪽에도 또 출입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피난구 유도등을 2개를 설치하고 여기에는 유도 표지를 하죠. 여기는 표지. 여기는 피난구 유도등. 여기도 유도등.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30m 이내 이하일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만약에 또 출입구 있으면 여기 표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도 표지가 부착된 출입구. 다만 가로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음의 시설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공연장, 그 다음에 요 집회장,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 다음에 전시장, 그 다음에 판매시설, 관람장,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요 장례식장. 요거는 무조건 뭐로 해야 된다? 유도등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입구마다. 그래서 이렇게 피난 유도 표지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닌 거 찾는 거죠. 자, 여기 공연장, 숙박시설, 공연장, 숙박시설 들어가죠. 노유자시설, 여기 공동주택은 없죠. 2번이 바로 답이죠.
자, 여기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요 집회장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시장 들어가죠. 장례식장 들어가죠. 이런 데는 반드시 유도등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피난구 유도등 설치 제외 대상, 요건 실기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화재안전기준에서 암기를 해놔야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